영어교수법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는 그 이메일의 이제 전반적인 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이메일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 포멀 이메일과 그 형식적인 이메일과 그 비형식적인 이메일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형식적인 이메일은 이제 그 포멀한 어떤 그런 이메일은 어떻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인포멀한 이메일은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페셔널 이메일 가이드라인스에 그랬는데, 프로페셔널 한다는 것은 이제 전문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형식적인 이메일을 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from to subject가 있죠. subject에는 이제 꼭 이제 subject를 그 제목을 달아서 이 이메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이메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이메일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번에 include one or two word topic in the subject line 그랬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무엇에 관한, 무슨 주제에 관한 어떤 뭐랄까요, 이메일인지 그 이메일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It helps the reader know what the email is all about. 그랬죠. 그래서 타픽을 써줘서, 제목을, 아니 그 주제를 써줘서 무슨 주제에 관한 이메일인지 그 이메일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Always include a greeting and closing 그랬어요. 이메일은 이제 짧은 메일이니까 뭐 그리팅, 인사말이나 아무튼 뭐 마침말이 이제 없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페셔널 이메일에서는, 전문적인 이메일에서는 형식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과 어떤 맺음말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Use business language 그랬습니다. 그 비즈니스 랭귀지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그 사용하는 어떤 형식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always spell check, 그 철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철자가 맞았는지 틀린지. reread and do not use abbreviations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다시 읽고 무슨 수정을 해야겠죠. 잘못 무슨 뭐 내용이 잘못이 됐다든가 어떤 구성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타이포들, 철자, 구두점 뭐 이런 거에서 오류가 없어서 이 메일이 어떤 그 전문적인 이메일로서 어떤 품격을 갖췄는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Do not use abbreviations. abbreviations는 그 약어죠, 약어. 약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Use formatting just as you would a business letter. 그래서 뭐합니까? 비즈니스 레터에 맞는 어떤 그 형식에 맞게 그렇게 그 이메일을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Do not use all caps 그랬어요. 그 대문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All caps means you are screaming at the other person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대문자가 쭉 있으면 뭐합니까? 좀 시각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거슬린다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첫 글자는 뭐 대문자로 쓰고 이제 뭐 그러긴 하지만,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 버리면 마치 뭐라고 했나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고함 지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러는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자로 모든 문자를 쓰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Jokes, witty remarks and sarcasm and do not translate in email 그랬어요.
뭐 조크를 한다든가 웃기는 말을 한다든가 어떤 비방을 한다든가 sarcasm do not translate in email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뭐랄까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조크를 하고 위티 어떤 웃기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이런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그게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에서 조크나 웃기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써서는 안 됩니다. This can get you really difficult situati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딱딱한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조크 같은 것이 이제 그 이메일에 써져 버렸으면은 어떤 뭐랄까 글을 읽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서 어떤 글을 쓴 사람을 그 어떤 어려운 지경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Complaining and gossiping have no place in email. 어떤 불평을 하고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의 그 뭐죠 이제 직원이 이제 이메일을 이제 썼는데 자기 회사 사장한테 뭐 그 뭐죠 그 불평을 하는 자기 사장한테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어떤 뭐랄까 가십 그 어떤 그 뭐지 가십을 하는 그 늘어놓는 것은 이메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eep the communication short and concise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무슨 뭐 이메일을 쓰거나 레터를 이제 그 다 6주 차에는 이런 그 어떤 편집글을 이제 그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모든 말 그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 이메일은 짧고 어떤 간략해야 됩니다. Use of emoticons should only be used between really great friends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뭐죠 이메일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뭡니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 뭐죠 뭐 그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뭐 요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요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Reread before hitting send 그랬어요. 그 이메일은 간단한 메일이긴 간단한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긴 하지만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읽고 내용이 틀리거나 뭐하거나 이제 어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겠죠. 자, you can walk around the office, talk to someone, send email later. 그랬어요. 이메일을 보낼 때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더 좋은 의사소통 어떤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뭐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끼리는 어떻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로 하는 것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다음에 이렇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말로 해결을 하고 이메일은 나중에 보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Get up and talk to a colleague 뭐 이제 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Send an email when there is a factual information they may need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은 뭡니까? 스포큰 랭귀지의 어떤 뭐랄까 단점은 뭐예요? 부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뭐합니까? 리튼 랭귀지로 해야 우리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해서 그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뭐랄까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합니다.
never forward. 어떤 사람이 보낸 메일을요, 계속 다른 사람이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온 회사 사람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forward를 반복적으로 하지,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포멀 이메일을 보낼까요? 자, first contact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제 연락을 하는 경우에. 자, anytime you reach out to someone in a professional setting. 자, 전문적인 어떤 상황에서 첫 번째로 누구한테 연락을 할 때, 첫 번째로 연락을 할 때 포멀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professional settings. 자, 그래서 이제 less professional해요. 아주 이제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업무와 관련이 별로 없고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누구야? 직장 동료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한테 그런 충분히 개인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maintain formal email standard. 그래서 formal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형식적인 아주 프로페셔널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For most work related communication. 일과 관련된 어떤 이메일에서는 아주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한 보내라고 했습니다. Sales pitches. Sales pitch는 물건 팔 때. 그래서 기존에 고객한테도 물건을 파는 세일스 피치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포멀 이메일을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Job inquiries. 직업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자, 그렇게 이제 4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가지를 알아봤고, 이제 5번째, 어플로지스, 사과할 때요. 사과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캐주얼한 언어로 사용을 하면은, 요것도 조금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례하거나, 오히려 사과를 받는 사람을 화를 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포멀 이메일 포맷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과를 할 때 터미네이션. 이제 근로계약을 맺죠. 근로계약이 터미네이트 하면 이제 끝내다는 얘기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을 알릴 때 anytime a change of employment takes place. 자, 어떤 계약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formal email is the best way to discuss it regardless that it is resignation or termination.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직서를 내거나 자기 희망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희망에 따라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계약과가 만료되는 것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약관계의 변경이 일어날 때 그것을 논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식적인 프로페셔널 이메일을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 format for a formal email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나 이거 형식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적인 편지 형식과 유사하고요. 자, 그럽니다. 자, subject 첫 번째 제목을 달아야죠. A subject lines what the reader sees in their inbox 그랬어요.
to, from, 뭐 subject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아보면서 자기가 리시피언트죠. 이제 to한테는 자기의 어떤 정보가 있을 거 누가 보냈는지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메일을 보면 딱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한 어떤 서브젝트로 메일을 보냈는지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더 이상 읽을 것인지 아니면 스팸 메일로 처리를 해버릴 건지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it should be short. 짧아야 돼요. easy to understand. 어려워버리면 어쩝니까? 안 읽게 되죠. Try to use 7 words or less to summarize the purpose of email. 그랬습니다. 7단어 이내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7단어 이내로 써서 그 이메일의 어떤 목적을 요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greeting. 자, dear, 뭐 hi, hello, 뭐 이제 이런 거죠. Choose a professional greeting, also called a salutation, to start with strong impression. 자, 강한 인상을 주고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페셔널 그리팅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use the recipient's professional name or title if you don't know them.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받는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이름 혹은 어떤 타이틀을 쓰라고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요. 자, dear.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greetings, hi, hello 뭐 요런 정도 말은 어쩝니까? 상당히 친근해야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dear, Mr. 뭐뭐뭐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퍼스널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Dear Mrs. Miss 혹은 Ms라고 하는 것이 있죠. Ms는 Mrs.와 Miss를 합친 것이 여성을 통칭을 하는 것이 Ms입니다. 그 다음에 Doctor 뭐 이런 말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dear 뭐뭐뭐 greetings 뭐 이렇게 해서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은 그 뭐예요? 이제 사람 이름을 알면 dear 뭐뭐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제 그 뭐죠? 사람 이름을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레터를 보내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여러분들도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있잖아요. 그게 뭐지? 모르면 전화를 해보건 무슨 뭐 무엇을 해가지고 꼭 알아가지고 니어 미스터 뭐 샌더슨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미스터 샌더슨이 받는지 누가 받는지를 몰라요. 이 메일을 받을 사람이 누가 받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부서로 이제 그 컨택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컨택트 해가지고 무슨 홈페이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 예약 같으면 reservations at 힐튼 닷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레저베이션은 예약 담당 부서 이제 이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조금 더 깊숙이 어떤 뭐랄까 다른 예약에 다른 어떤 뭐랄까 중요한 안건으로 그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메일을 받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이제 도대체 이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요럴 때는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럴 때는 to whom it may concern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pening lines and body.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subject line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eeting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there is no standard formal email opening 이제 이제 본문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So you will have to decide what's appropriate for the communication and its context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내용에 적합하고 보내는 이메일 상황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이메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If you don't know the person is polite to introduce yourself in the opening lines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 몰라요.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아마도 자신을 소개하고 메일을 시작하는 것이 예의 바른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The body of a formal email typically explains the purpose of the email.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에 이제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메일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메일은 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메일을 보낸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When possible, include just one or two short paragraphs. 그랬어요. 가능하면 뭐라고요? 하나 단락이나 두 개의 단락으로서 짧은 단락으로서 이메일을 구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closing 매진말이에요. 포멀 이메일에서는 형식적인 포멀 클로징 매진말이 필요합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time, assistance 이런 얘기로도 쓸 수도 있겠고, sincerely, respectfully, best regard, gratefully, cordially 라고 했어요. 친근하게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signature, sign off, 자, with your name and professional title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름과 맨 마지막에 이름과 그 다음에 직책, 그 다음에 이제 부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직업 타이틀, 그 다음에 부서명, 그 다음에 서양식에서는 스몰에서 빅으로 가죠. 한국 쪽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빅이 먼저다 얘기를 하고 스몰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부서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전화번호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인오프를 작성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10 tips for writing effective subject lines 그랬어요. subject line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굉장히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바쁘죠. 바쁘고 이메일을 수십 통 수백 통씩 날라드는 이메일을 일일이 읽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브젝트 라인을 그 어떤 뭐랄까 그 아주 매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 메일을 받는 사람이 읽도록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서브젝트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메일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뭐 해봤자 뭐 2시간 3시간 걸려서 아무튼 그 메일 자체는 아무리 잘 써봤자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콘스턴트 랭스 그랬어요. 그 길이를 생각을 하라고요. When writing an email subject line, constant length 이제 그 길이를 While short email subject lines are quicker to scan, they don't necessarily improve your chances of email getting read. 그랬어요. 그래서 그 subject line이 제목 다는 것이 짧으면 빨리 읽을 수는 있겠죠. 휙 스캔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그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읽혀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If you want to use a subject, 그래서 이제 뭐지? 그 어때야 돼요? 그 뭡니까? 이것이 서브젝트 라인이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 읽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스팸 메일로 이제 스팸 메일함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보내지는 것이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짧은 것은 좋지만 꼭 짧은 것이 어떤 뭐랄까 그 메일이 읽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If you want to use a shorter subject line, make sure it provides enough detail.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짧은 어떤 서브젝트 라인을 쓰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냐면 it provides enough detail. 메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세부사항이 요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요약이 충분히 돼 있어야 돼요. Makes the reader wonder what your email has to say. 그랬죠.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서브젝트 라인이 너무나 분명해요. 뭐 no 그랬습니다. refusal to your offer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오퍼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안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리퓨즈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메일을 통해서. 근데 refusal to your offer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그거 이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makes the reader wonder. 생각하게 해야 된다. 궁금증이 나게 해야 돼요. What your email has to say. 그 뭐죠? 메일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한편에서는 뭐합니까? 그 이메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세부사항이 요약이 돼 있어야 되고, 요렇게 서브젝트 라인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Take a vague approach 그랬어요. 약간 애매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While it helps to provide your recipient with enough details in your subject line. 자, 그 서브젝트 라인에서 충분한 어떤 뭐랄까 그 정보를 제공을 하면 도움이 되지만, you can also opt for vague subject line. 어떤 뭐랄까 애매한 서브젝트 라인을 작성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That leaves them with just enough information to make them want to know more. 그래서 그 서브젝트 라인에서 모든 정보를 주지 않죠. 나머지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정보는 이메일 안에 있는 거죠. 이메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읽도록 만드는 거죠. 자, vague subject lines like thank you, thankful for you. 자, 감사합니다. Hey, can get you recipient's attention. 자, 무엇이 감사한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이메일을 읽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Hey, 요것도 그렇죠. 지금 can get your recipient's attention. 그 어떤 시선을 잡습니다. makes them wonder what additional information the email contains.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제 궁금증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을 약간 애매하게 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요령이면 in some cases it's best to use direct language in your subject line. 그랬습니다. 구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빙빙 돌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Use emojis and symbols wisely. 그랬어요. 지금 옆에 그 뭐야 이제 약간 그림같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모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뭐랄까 심볼 같은 것도 쓸 수는 있는데 그 현명하게 써야 됩니다. When used appropriately, 그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면 emojis can help improve open race, especially with younger demographic.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런 것들이 어떤 뭐랄까 내 메일을 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비율을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한테요? 어떤 영거 데모그래픽, 어떤 젊은 사람들한테서요. 자, 데모그래픽 하면 인구 통계죠. 인구 통계. 젊은 층들한테 어떤 내 메일을 열어보는 비율을 높여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Some emojis aren't comparable with all email clients and devices, though. 그랬어요. 어떤 이메일에는 저런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은 저런 이메일이 이제 저런 어떤 그림들이 이메일에 포함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o make sure to use them carefully so they don't negatively affect your brand's image.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 이메일에 마치 이제 저런 그림이 있으면 마치 이제 장난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기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부정적으로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주의 깊게 써야 됩니다. Consider that some cultures may also react on emoji differently than your intended message. 그랬습니다. 이제 저거 이제 이렇게 보면 저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웃는 말인지 아니면 웃는 그림인지 무슨 해골 표시인지 각기 문화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그 의미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Avoid sound like 스팸 메일처럼 그 들리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To prevent your email from getting sent to spam folder. 그 뭐죠? 스팸 폴더로 이메일이 보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avoid phrases about that sounds too sales driven. 어떤 뭐랄까 물건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거나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어떤 뭐랄까 문구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avoid overusing exclamation points or all caps. 그랬어요. 느낌표, exclamation points는 느낌표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아까 그 뭐지 뭐합니까? 전부 다 대문자로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뭐합니까? 이 글을 읽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사람한테, 내 이메일을 읽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While it's fine to convey sense of urgency, 그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긴급성을 그 어떤 전달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에요. It's important not to overdo it again. 근데 이제 매번 어전트라고 쓰면은 매번 메일 보낼 때 어전트 물건 오늘도 사세요. 내일 사면은 어쩜 뭐랄까 뭐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전트가 이제 더 이상 어전트의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사항이 있어가지고 어전트라는 어떤 뭐랄까 그 메일을 보내도 고지고대로 안 믿게 되니 긴급하다는 말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Analyze the performance of your emails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의 퍼포먼스를 어떤 뭐랄까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If you are sending emails on behalf of your business, analyze their performance over time 그랬어요. 그 당신은 회사를 대표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analyze their performance over time 장시간에 걸친 어떤 뭐랄까 이메일의 어떤 뭐랄까 그 성과를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Track the open rate 이메일을 읽은 어떤 뭐랄까 그 비율을 어떤 추적을 하고요. Identify any patterns regarding the type of subject line you used 당신이 사용한 그 어떤 그 제목 서브젝트 라인의 그 어떤 유형에 관한 어떤 패턴을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Based on your analysis 이제 분석에 이제 기초를 해서 determine which types of subject lines tend to perform best to improve the chances of email getting opened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서브젝트 라인이 가장 어떤 뭐랄까 성과를 최고로 내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메일을 읽어볼 어떤 뭐랄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include your recipient's name 그랬습니다. 그 받는 사람의 메일을 어디에다가 넣는다? 서브젝트 라인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Whether you are sending an email to an individual, 자, 개인한테 보내거나 or to a large group of people, 그 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의 한테 보내건 personalizing your subject lines 그랬어요. 그 제목 다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개인화 시키라고요. 개인이 뭐지 예를 가지고 뭡니까 수백 명한테 한 100명한테 이제 메일을 이제 뿌리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있지 딱 100명 100사람한테 전부 다 똑같은 어떤 말까 제목을 달지를 않고 거기다가 무슨 이제 예를 가지고 무슨 씨, 애담스 씨, 무슨 씨, 브라운 씨, 무슨 씨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친근감 있게 약간 개인적으로 어떤 말까 메일을 보낸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그렇게 줄 수 있게 만들 to grab recipient's attention 그랬어요. 자기 메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부정적인 경우가 아니면요. 무슨 경찰서에서 출두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큰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요것이 옵니다. 보험 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는데 자기 이름이 딱 메일 제목에 써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류호이라는 이름이 딱 써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어떤 그 개인적인 타치를 해 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뭐랄까 정성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메일을 읽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s a way to personalize email, 개인화시키는 그 방법으로서 you can add their name to subject line, 이제 이름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When they see their name, they may feel more inclined to read your message. 이제 이름이 포함된 걸 하면 더 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Use location specific language. You can also refer to your reader's location in your subject line to further personalize it.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급을 합니다. 무엇을 그 메일을 읽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있는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두는 형사는 어떤 그 이메일을 보다 더 개인적인 걸로 친근한 걸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Since people feel connected to their hometowns, 사람들은 그 뭐지 그들의 고향과 어떤 뭐랄까 연결이 돼 있어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Using location specific language can make them curious as to what's going on in their area.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뭐야 장소 특정 장소를 언급하는 그런 어떤 언어들은 그런 말들은 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뭐랄까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궁금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라남도 뭐 순천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순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그 뭐예요? 그 제목에 이제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제목이 자기의 고향과 연결이 돼 있고 순천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지 뭐 궁금해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Highlight your recipient's interests. 그랬어요. 그 메일을 읽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흥미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Another way to personalize email subject line is to connect with your recipient through their share their interest.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어떤 흥미, 그 관심 있는 것들을 가지고 통해서 어떤 뭐랄까 독자와 글을 읽는 사람과 연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합니까? 메일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죠. For example, if you know certain members of your audience like sports, 그 메일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해요. 그걸 압니다. You can create a personalized sports subject line. 그랬어요. 그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스포츠 라인, 스포츠에 관한 서브젝트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To increase chances to get your email opened.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단어가 말이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이메일을 읽을 가능성이 더 있겠죠. Use questions. 자, questions provide your recipient with just enough information while also piquing 그 어떤 말일까 their curiosity. 그랬어요. curiosity를 그 호기심을 어떤 자극을 하면서도 어떤 뭐랄까 그 충분한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무엇이요? 어떤 질문이 그런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했으면 이제 질문이 서브젝트 라인에 있어요. 서브젝트 라인에 있으면 어쩝니까? 그 답변이 이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일 안에 있는 거죠. 메일 내용에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메일을 읽어야 되는 거죠.
When you ask a question, you imply that they can find the answer when they open your mail.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물어요. 그러면 이제 메일 왔다고 쭉쭉 누가 이렇게 이제 쭉쭉 이제 제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문이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질문이 답변이 궁금해요. 그러면 메일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For example, you can write, Are you making these three marketing mistakes? 그랬어요. 이러한 세 가지 마케팅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그 서브젝트 라인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3 마케팅 미스테이크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메일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Why salutation, greeting입니다. greeting이 왜 필요할까요? By including appropriate salutation at the beginning of email, you set the tone for the rest of the included subject matter.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이메일의 어떤 뭐랄까 본문에 대해서 바디에 대해서 톤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 인사말을 통해서 예를 가지고 헬로우나 하이나 요렇게 되면 약간 프렌들리하고 캐주얼한 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ear Dr. 탐슨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멀한 것이고 요 어떤 뭐랄까요? 그 이 살루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이메일의 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Including an appropriate closing to end the email can also leave your reader with positive impression. 그랬습니다. 그 greeting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closing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tarting and ending your email professionally can help you communicate necessary information in a way that easily received by the audience.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이메일을 어떤 약간 캐주얼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 어떤 뭐랄까 이제 그 약간 어떤 메시지를 어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치만 이제 그 포멀하게 보내는 것이 뭐예요? 가장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팅도 어떤 형식을 저희는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페셔널리 어떤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어떤 뭐랄까 그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사말 할 때 그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점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determine the nature of relationship with the recipient. 메일을 읽는 사람과 당신의 관계를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당신의 관계의 어떤 성격을 그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메일을 쓰는 사람이, 메일을 읽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어떤 클라이언트인지, 아니면 뭐예요? 그 어떤 뭐랄까, 그, 나한테 그 뭡니까, 법률자문을 내주는 변호사인지, 의사인지, 자기와 그 어떤 그 메일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성격을 판단을 하라겠습니다.
If you never met the recipient, you should always be formal. You should always use formal email salutations. 처음으로 이제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난 적 없어요. 그러면 formal email salutations 어떤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 뭐죠? 아주 형식적인 그 정중한 그런 어떤 뭐랄까 인사말을 하라고 합니다. Identify the recipient's perspective or context 그랬어요. 그 이제 글을 읽는 사람 생각이 어떤지, 그 다음에 메일의 어떤 성격이 무언지를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If the recipient doesn't know who you are, 메일을 받는 사람이 당신이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 몰라요. 누가 메일을 쓴 어떤 사람이 메일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Why you are writing 그 뭐죠? 왜 썼는지도 몰라요. Consider how the recipients would respond to your email.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그 메일을 읽는 사람이 내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전혀 안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정도 이런 내용의 메일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의 반응은 어찌 할까를 미리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뭐든지 뭐 메일을 보내든 무슨 무엇을 하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Think about how you would react to certain email greetings. 자, 이제 그 본인 이제 입장에서 어떤 그 인사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Greetings and endings.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인사말과 맺음말에 대해서 from various people, 여러 사람이 보낸 어떤 그 이메일의 그 뭐예요, 인사말과 그 어떤 맺음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And set your salutation accordingly.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 인사말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Establish a goal or subject matter for the email. 그랬어요. Because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살루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거 뭐 이메일을 쓴 목적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뭐예요? 그게 뭐죠? 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다든지 사과를 하기 위한 거든지 어떤 리퓨즈를 하기 위한 것이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그 어떤 뭐랄까 이제 요런 것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서브젝트 매러 그 주제가 무엇인지 이제 요것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살루테이션을 어떤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Because the email salutation sets the tone for the email. Consider what you are writing about when you write your salutation. 무엇을 쓰는지 어떤 purpose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뭐랄까 내용, subject를 고려를 해서 어떤 뭐랄까 인사말이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메일은 솔루테이션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메일의 어떤 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서 써야 된다고요. How to write an email with an attachment.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우리가 쉽게 그 어떤 뭐랄까 첨부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5개가 있는.
첫 번째 5개 단계로 이제 그 스텝을 가면서 어떤 뭐랄까 이제 그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이렇게 5단계를 밟으라고 했네요. 첫 번째, determine what files you wish to send. 그랬어요. 어떤 파일을 보내고자 하는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Before writing the email, you should know exactly what file you are about to send. 그랬어요. 무엇은 파일을 그 이제 이메일 보내기 전에 무슨 파일을 첨부를 할 것인가를 어떤 뭐랄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the PDF file format is the most recommended way to share professional documents such as resumes and cover letters.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DF 파일이 가장 권장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To share professional documents. 문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는데 가장 권장이 되는 파일 형식이 PDF 파일이라고 합니다. Write the email subject line.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PDF 파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일을 보내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Write the email subject line. 그랬어요. 이메일에 그 subject line을 쓰라고 했습니다. The email subject should reflect the fact that it contains one or more attached files.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subject line이 어쨌다고요? 이 사실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메일이 그 첨부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 반영을 해야 된다고요.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what they are.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메일 제목이 무엇을 반영을 하라고요? attached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게 뭐죠? 그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attached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attached 그 첨부된 파일이 무엇인지 관해서 그런 내용을 이 제목에서 어떤 뭐랄까 반영을 해서 제목이 작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compose the email's body. 그랬어요. If attachments are only the reason you need to send a message, the email's body can simply brief description of the attached files.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첨부 파일이 그 어떤 뭐랄까 메일 보내는 어떤 뭐랄까 이제 그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the email's message 그 어떤 뭐랄까 본문의 실상은 그 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simply a brief description of the attached files. 첨부된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if the attached files only a part of the proposed email. 그래서 뭐냐면 이제 첨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 보내는 그 목적 중에서 그 중에 하나예요. They need to be mentioned somewhere in the body.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attached 파일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본문 그 메시지에서 이메일 메시지에서 어디서든지 언급이 돼야만 됩니다.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파일을 첨부를 했는데 그 첨부한 파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어떤 뭐랄까